안녕하십니까. 공천배 TV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공생 여러분들은 설 명절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죠. 친구들 만나면 공무원 시험 언제 합격하노, 무슨 공무원 시험 치노, 막 옹하고 질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반대로 이제 합격생들은 이제 기분 좋죠. 작년 합격생들은 이제 만나면 친척들이 막 업시켜 주니까 엄청 기분 좋고요. 그래서 공시생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명절 때 집에 있지 말고 공부하러 막 학원에 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힘들 때는 아예 고독하게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따끈한 주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커리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지만 가끔씩 제가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무원 단기 합격하는 그 썸네일처럼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시생 여러분들이나 또 공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단기 합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귀가 솔깃해지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 하는 분들, 잘 했던 분들은 단기 합격하고 타이틀이 걸려있는 뭐 학원이나 뭐 강사들이나 이런 말에 해놓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 믿을 거 없어 하고 자기 조신대로 하는데, 공부가 좀 약한 학생들, 중간 이하 뭐 이렇게, 그런 학생들은 공무원 단기 합격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빨리 합격하고 싶고, 그건 뭐 누구나 공통된 마음이죠. 빨리 합격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단기 합격하면 무슨 비법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 합격이라고 이제 말 거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 쓰나요? 이제 그 학원 강사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 꼬우는 거죠. 사람 꼬아서 그렇게 내 말에 꼬인 사람들 나한테 돈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상업성 뭐 이런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는 물건 파는 곳하고 다르잖아요. 직장 장사도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이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이 달려가 있는데 그걸 돈만 연결시켜서 하면 그건 양심에 가책받지 않나요? 제가 제일 첫 영상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했는데 그 대신에 뭐 시험 합격하고 꼭 필요한 건 다 합격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저는 왜냐하면 사실 좀 머리가 좋고 요령이 좀 많은 거거든요. 오히려 제 같은 사람들이 단기 합격이란 말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저는 단기 합격이란 말 자체를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 보는 제 제자들이나 뭐 지금 제가 한 1000명쯤 가르치면 제가 단기 합격 이 말 한 적 있으면 제 요 영상 밑에 댓글로 교수님 했잖아요 하고 한번 달아주세요. 저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 이런 말을 썼죠. 공부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효율적인 방법,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나중에 이 글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공부하는 학습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주제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약간 꿀팁으로서 답안지 마킹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곳을 제가 찍어주는 원서 상담, 공무원은 또 원서 상담이라고 제가 처음 쓰는 말인데요. 대학교 원서 상담처럼.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공부를 기초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공무원 이제 원서 쓸 때 있잖아요. 그죠? 지방직이나 국가 원서 쓸 때 그때 가서 원서 상담을 해주고, 또 시험 치기 한 2달 전에 실전 연습 할 때 답안지 마킹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지. 그전에는 답안지 마킹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공무원 로또로 뭐 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하면 노력을 소홀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단기 합격이라는 말에 해놓게 돼서
이 학원가에서 또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해놓을 돼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은 시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제가 학습 상담을 제일 처음에 이제 만나는 학생들한테 하게 되면 이제 인적사항 씁니다. 뭐 대학도 어디 나고 공무원 시험 그동안 공부를 얼만큼 했고 어디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너 합격 목표가 언제냐 묻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80%쯤이 요 다음 시험이 목표라고 합니다. 무조건 요 다음 시험이 목표예요. 그런데 20%쯤은 제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후년 그 다음 후년까지 공부를 한 2, 3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한 20%쯤 있어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고요. 요 다음 시험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최소한 작게 잡아도 10대 1이잖아요. 10명 중에 1명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 상담한 학생들이 80%가 요 다음이라면 말이 몇치가 되나요? 완전 모순이잖아요. 조금 잘 봐줘도 한 20% 정도가 요 다음에 목표로 갑니다 하면 말이 되는데 80%가 요 다음 시험 목표래요. 요 다음 시험에 목표를 했는데 조금 차이로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차이로 떨어지면 니 공부 잘했네 요 다음에는 거의 합격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점차 마이너하게 불합격되면요 이제 컷이 90점인데 제가 80점 뭐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도 합격이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공무원 단기 합격이라고 말을 쓰는 학원가 강사님들 뭐 심지어는 합격생들도 그런 말 쓰는데 정말로 비법이 있습니까?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그런 말 쓰나요? 오히려 저는 공부에 좀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 쓴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한 번도 그 단기 합격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20%, 상위 20%, 10%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요, 공부 단기 합격이라는 말 자체에 신경 안 씁니다. 나는 뭐 내 하는 소신이 있는 데인데, 공부가 좀 내려가는 학생들은 이제 그게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단기 합격이라는 비법을 쓰려고 하면 정말로 내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 있으면 그런 말 쓰면 되죠. 저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 출제위원들하고 해가지고 문제 유출시키면 그건 단기 합격이란 말 될 수는 있어요. 그 정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는 방법은요, 그걸 단기 합격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죠. 예.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조금 뭐 더 주는데 이자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자가 0.몇% 더 주는데 막 이자가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여기 가면 막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고 막 그래서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대부분 다 안 좋죠. 학생들이 제가 상담해보면 내 친구들 중에서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친구 아이들이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참말 괴롭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에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요,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있죠. 그렇지만 많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내 친구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사례를 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합격했는지 자기가 없잖아요. 그 친구 말만 듣고 그러죠. 자기가 그 친구들 기초만 싹 잡아놓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기간만 보통 이야기가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거 해놓돼가지고 1년 만에 합격. 그 친구는 기초가 잘 돼가는데 그 친구는 2년 만에 공부했는데도 1년이 줄이고 3년 했는데도 2년이라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1년 만에 공무원 시험 하게 되면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젊은 친구들은 바보입니까? 빚내서라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죠. 공부를 저는 집 짓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한 3년 걸리거든요.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면 한 1년 반 동안은 집 안 올라갑니다. 뭐합니까? 기초만 공사잖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 쿵쿵쿵 소리 나는 집은 안 올라가요. 기초공사가 거의 1년 반이에요. 기초공사 1년 반을 하고 나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5층, 10층, 15층, 20층 막 지나갈 때 보면 막 올라갑니다. 기초를 잘 해놔야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단기 합격하면 학생들이 됩니까? 기초는 안 하고 뭐 문제풀이 하고 마무리 공부만 만나래요. 그러니까 집을 기초공사는 안 하고 집 대충 올려놓고 인테리어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20층, 30층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 돼, 집 자빠지고. 그러면 그 새로 파내고 새로 또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3년 만에 아파트 중건될 게 5년 걸리죠. 지금 저 뭐 강주에 어디도 뭐 그 해가지고 지금 뭐 5년 만에도 집이 될 정도 말똥하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안 하고 막 마무리 공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왕도, 어려운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왕도거든요. 임금왕자에다 길도 짰습니다. 임금이 가는 길이 아니고요. 제일 적합한 최선의 방법 길, 그게 왕도입니다. 그게. 예. 근데 물론 그것도 이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제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왕도가 없으면 열심히만 하면 다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원래부터 공부 잘했던 사람도 있고, 공부가 또 머리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저 어릴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릴 때 공부 안 치는 사람,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 실력이 잘 되가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죠. 물론 단기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강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면 뭐 말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듣는 공시생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 인사학 전체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생들 통계낸 게 있습니다. 제일 빨리 된 사람이 6개월이고요. 제일 늦게 된 사람이 12년입니다. 주로 이제 9급 상대로 통계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들으면 어디에 해록됩니까? 귀가 솔깃해집니까? 6개월에 해록되죠. 12년은, 저거는 뭐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보통 뭐 6개월이니까 나 조금 더 하면 1년이면 되겠고,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6개월에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수학과학 선택한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과목, 지금 없어졌죠. 이제는 6개월 된 사람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한 1000명쯤 되는데요. 제가 이걸 8년 했으니까, 1년에 100명만 만나도 800명이죠. 뭐 1000명 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한 친구들, 상담한 친구들이요. 1년 안에 합격해서 2명이 있는데, 다 그 수학과학은. 수학과학은요, 고등학교 때 한번 잘해놓으면 안 까먹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일 때도 제 친구들 보고 한 소리가 있어요. 아, 지금도 수학 과외하라면 할 수 있겠다 했어요. 암기 과목은 안 되죠. 다 까먹죠, 금방. 수학과학 걔네들이, 걔네들은 이미 그 점수를 따고 들어가고요. 거의 국어, 영어, 국사 3과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러다가 영어 좀 할 줄 알면 뭐 1년 만에 되죠. 그 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일 빨리 된 학생이 1년 4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이미 영어가 공무원 시험 도전할 때 85점, 90점, 시작할 때 85, 90점 좀 되려나요. 그 학생이 딱 1년 4개월만 됐는데 제가 그 학생 보고 뭐랬냐면 너 인마 반칙으로 합격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게 합격했다 이 말이죠. 1년 4개월이.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친구는 1년 만에 합격했는데요. 뭐 우리 친구 딸은 뭐 아들은 어떻게 된 이렇게 하면 참 괴롭죠. 예, 제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으면 생각해요. 제가 틀리고 제가 몰랐으면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1년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사기 싫은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 마음은 빨리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청 힘들어요. 제가 힘들고 그런 학생 몇 명 상담하고는 그날 엄청 제가 스트레스 받죠. 예. 제가 80%는 요다음 시험 합격했는데 50%는 제 상담하면 좀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날 내가 보람이 좀 있죠.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한 것 같고. 근데 50%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어둔다고 했잖아요. 딱 적어놓아서 만약에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게 불합격되면 바라디 작년에 나한테 상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점수차이가 이렇잖아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는 그 친구를 무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성을 해서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니까 다음에 할 때 참고하고 그러면 그 학생하고 제가 또 신뢰가 쌓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는 안 믿었는데 결과가 보니 맞네 하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다음에 이제 공부도 더 잘 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힘이 되고 그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공무원 단기 합격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 그런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제 영상 보시고 내만한 단기 합격 비법이 있다 하시면 제 생각에 반박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제가 인정할 건 제가 인정하죠. 저는 예측하는 것 참 즐기거든요. 예측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참 재밌어요. 어릴 때부터 그 DNA가 있는데 예측을 하게 되면 맞춘 것보다는 저는 더 틀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다음에 발전이 되거든요. 내가 맞춘 거에 대해서 내가 예측이 또 맞았네 이렇게 하면 발전이 안 돼요. 자만심 만들죠. 근데 틀린 것을 이거는 그때 왜 이걸 내가 간과를 해가지고 틀렸지 이렇게 하면 더 발전이 되잖아요. 제가 100%는 못 맞추거든요. 근데 80% 90% 자꾸 하면 할수록 거의 제가 예측했던 일이 더 맞아가잖아요. 그와처럼 공무원 단기 합격 이런 말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학원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제 영상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는 왕도가 없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그 외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배워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